안녕하세요. AI 싱킹 메이커 5 교재 교육을 맡게 된 아로 싱킹 교육 개발팀의 이아림 CP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만나서 반갑고요. AI 싱킹 메이커 5 교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싱킹 메이커 5의 목차입니다. 먼저 베이직, 그 다음에 메가, 그 다음에 기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활동 내용과 진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린 후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만 3세 베이직 5호의 교재 표지입니다. 교재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를 탐색하면서 교재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5호 교재에는 유아들에게 친숙한 바다 생물들이 삽입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세계는 어떤 바다 생물이 보이는지, 또 내가 알고 있는 바다 생물은 또 무엇이 있는지 등의 발문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교재를 배운 후에 기억에 남았던 내용을 빈 네모칸 안에 그림으로 그려서 활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호 주제와 목차입니다. 활동 주제는 알록달록 특별한 물고기이고요. 놀이 주제는 동화, AI 주제는 패턴이며 핵심 역량은 감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는 교사 가이드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때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하면서 PDF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주제인 패턴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요, 반복하며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무늬를 말합니다. 그리고 컴퓨터한테 명령할 때 반복되는 규칙과 패턴을 찾게 되면 명령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 3세 아이들은 베이직 교재 내에 제시된 패턴을 찾아보고 색깔과 모양이 반복되는 규칙을 알아보면서 패턴의 개념에 접근해 볼 것입니다. 1-1 바닷속 여행 활동이에요. 해리와 아로봇이 누구를 만났는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바닷속에 잠수 중이던 해리와 아로봇이 보입니다. 이때 아로봇이 무언가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정 그림자로 들이우는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를 해보니 해리가 회색 물고기다 안녕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물고기는 안녕 난 무지개 물고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요. 그랬더니 해리가 그런데 왜 몸이 회색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는 그건 말이지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유아들과 함께 무지개 물고기가 왜 회색이 됐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바닷속에서 만나 물고기에게 생긴 문제에 접근해요입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원래 무지개 물고기는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상상하는 해리와 아로봇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무지개 물고기는 자신이 원래 알록달록한 비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아들과 함께 무지개 물고기의 원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색칠해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이제 색칠하기 전에 옆에 보이는 활동 자료를 사용하셔서 유아들이 패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물고기 이미지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패턴을 색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패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무지개 물고기의 모습을 상상하고 색칠하며 패턴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으로 1-2입니다. 1-2 바다 친구들은
무지개 물고기는 왜 회색 물고기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활동이에요. 상단을 보시면은 해리가 그런데 왜 회색 물고기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바다 친구들은 내 모습을 좋아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무지개 물고기가 바닷속 친구들을 만난 장면이 회상되게 됩니다. 바닷속 친구들은 무지개 물고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지개 물고기는 문어에게 필요해 보이는 빨간색과 초록색 빨판을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문어는 멋지다, 정말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해마에게도 또 나누어 주는 모습이 있어요. 해마에게 필요한 색깔은 무엇인지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록색과 노란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단으로 가면은 꽃게의 목걸이에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꽃게의 조개 목걸이에는 무슨 색깔이 있는지, 또 무슨 색깔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아이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패턴에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 무지개 물고기가 자신의 비늘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친구들한테 나누어 준 경험이 있는지, 또 이렇게 친구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면은 어떤 기분이 들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난 이후에는 해리와 아로봇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반복되는 색깔과 패턴을 탐색해요입니다. 다음으로 2주차 활동입니다. 2주차 활동으로는 멋쟁이 물고기 대회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업 전에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도록 펼쳐주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 대회가 열린대요.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지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지개 물고기는 나도 대회에 나가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리는 정말 멋진 생각인걸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 물고기가 멋쟁이 물고기 대회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또 바닷속에서 대회 준비가 된 용봉을 탐색해 보면서 이전에 대회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멋쟁이 물고기 대회에 참가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또 아이들과 패턴을 한번 탐색해 보면서 패턴에 맞게 색칠해 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활동 자료로 제공되는 요소 하나하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유아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진행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색깔과 크기가 반복되는 순서를 알아요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동물로 변신하는 활동입니다. 바다동물로 변신하여 깊은 바닷속 비늘을 찾으러 떠나는 활동이에요. 회색 물고기가 멋쟁이 물고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다동물로 변신하여 깊은 바닷속의 비늘을 찾으러 갈 수 있도록 바다동물에 대해 한번 탐색해 볼 거예요.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활동 자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바다동물의 모습을 보면서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 어린 연령이므로 선생님들께서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예시안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다음으로 옆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로블록 상자에서 이달의 아로블록 이미지를 보고 같은 모양의 아로블록을 꺼내서 내가 구상한 것을 한번 꾸며보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또 이전에 아로블록을 사용해보고 약속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지만 유아 수준에 따라서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함께 사용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활동 포인트는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며 배려해요. 두 번째는 블록으로 다양한 바다 생물을 구성하고 친구에게 소개해요입니다. 이제 2주차 활동이 끝나고 3주차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3주차 활동 바닷속 비늘을 찾아서는요. 비늘 벨츠를 찾아서 알록달록 무지개 물고기에게 선물하는 활동입니다. 지난 활동에서 만들어 보았던 바다 동물의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아로봇을 표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봅니다. 지난 시간 내가 변신했던 로봇의 모습을 기억하는지, 또 무엇으로 변신시켜 보았는지 등 이전에 활동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아로봇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화면에 보이시는 맵보드를 탐색해 보면서 어떤 풍경이 보이는지, 또 어떤 바다 생물이 나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이번 활동의 미션은요, 아로봇을 바다동물로 변신시키고, 아로봇은 출발 지점에 놓은 다음에 비늘 벨트는 진주 조개 위에 올려요.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출발 지점에 아로봇을 올려둔 뒤에 불가사리 조개 패턴이나 또는 조개 불가사리 패턴으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패턴을 만들고 비늘 벨트를 모두 가져오면 성공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교재 뒤에 있는 벨트를 사용하셔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수업 포인트는 출발 지점에 정해진 패턴기를 따라가요입니다. 맵보드 활동 미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동물로 변신한 아로봇을 각각의 출발 지점인 주황색, 초록색, 또 빨간색, 하늘색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는 진주조개 위에 교재 뒤에 있는 비늘 벨트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출발 지점에 있는 패턴기를 순서대로 따라가서 진주조개 위에 있는 비늘 벨트를 하나씩 출발 지점으로 옮겨봅니다. 그리고 모든 별지를 다 옮기면 미션을 성공하게 되고요. 이때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패턴을 두 가지 형태로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풍부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개와 불가사리도 가능하고요. 불가사리, 조개도 가능하십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활동 진행해 주세요. 또 이때 사용한 비늘 벨트는 4주차에 한 번 더 사용할 예정이니까 보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실 맵보드 활동입니다. 교실 맵보드 활동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활동 가이드도 제시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실 맵보드를 보시면 바다로 구성되어 있고요. 활동 방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은요. 바닷속 생물을 만나서 표정을 바꿔서 인사하기입니다. 이전에 계속 사용하였던 싱킹 리모컨 어플로 다양한 표정을 바꿔가면서 바닷속 생물들을 탐색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활동 자료로 제공되는 바다 생물들을 맵보드 위에 꾸미고 그리고 아로블록으로 낚싯대를 만들어서 바다 생물에게 지렁이 먹이를 주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으로는요. 아로봇이 설 수 있는 출발 지점을 정하고 좌우로 헤엄치면서 도착 지점까지 먼저 도착하는 레이스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로블록을 사용하여 바다 생물로 변신하거나 또 낚싯대를 꾸민다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1 알록달록 특별한 물고기 활동입니다. 이제 깊은 바닷속에서 찾은 비늘을 가지고 멋쟁이 물고기 대회에 나가는 물고기의 비늘을 꾸며주는 싱킹블록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교재 위에 두고 프로그래밍을 알고리즘을 짜봤다면 오후에서는 보기 이미지를 보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짜게 됩니다. 보기 이미지를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계속 반복되면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한번 손가락으로 하나하나씩 색깔을 한번 따라 읽어보고 그리고 그 옆에 물고기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십니다. 이때 블록을 꽂은 순서대로 물고기의 상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패턴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재생되오니 이 점 참고하고 싱킹 블록 활동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활동 자료로 제공되는 블록 알고리즘을 보고 물고기가 어떤 색깔로 프로그래밍 될지 예측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시면 사전에 충분히 패턴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대형 싱킹 블록 자료를 사용하셔서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되십니다. 수업 포인트는 알고리즘을 탐색하고 프로그래밍 결과에 나타난 패턴을 확인해요입니다. 이후 싱킹 블록 활동이 마무리된 뒤에 내가 알고리즘을 짜서 프로그래밍 화면에서 보았던 나만의 무지개 물고기를 떠올리면서 스티커를 붙여보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보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패턴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단에 보이시는 해리와 아로봇이 무지개 물고기에게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무지개 물고기가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티커를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수업 포인트는 내가 만든 패턴을 떠올리고 스티커로 다시 한번 표현해요입니다. 사후 활동 4-2 우리 반 물고기 활동입니다. 이제 비늘별지를 사용하여서 우리 반 물고기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물은 큰 도화지와 별지, 그리고 색연필, 풀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큰 도화지에 커다랗게 우리 반 물고기를 그린 후에 얼굴과 지느러미를 색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늘 별지를 풀로 붙여서 우리 반 물고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비늘 별지를 일정한 패턴으로 붙여서 유아들이 반복되는 무늬를 한눈에 보면서 패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 상황에 따라 큰 도화지가 없을 수 있으니 큰 도화지와 전지가 없다면 맵보드 뒷면에 흰 종이를 사용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반 물고기만의 패턴을 만들며 흥미를 느껴요입니다. 이제 베이직 활동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 4세 메가 교재입니다. 메가 교재는 개구리와 주스, 그리고 식물이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책에 어떤 것이 보이는지, 또 개구리와 주스, 식물이 등장하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등의 발문으로 유아들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전 활동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는 교재를 배운 후에 기억에 남았던 내용을 빈 네모칸 안에 그림으로 그리며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만 4세 5호 목차로는요. 활동 주제는 붉게 개구리, 놀이 주제는 동화, AI 주제는 패턴 반복, 그리고 핵심 역량은 감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사 가이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찍으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1주차 활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연못에서 들려온 소리 활동입니다. 안나와 아로엠이 연못에서 엄마 개구리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안나는 개구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ROM에게 물어보면서 ROM은 데이터를 가지고 개구리의 언어를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엄마 개구리는 아들이 찢어진 약초 지도를 가지고 떠나서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는 우리가 도와드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개구리를 도와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맨 하단에 보시면은 엄마 개구리가 마을 지도를 따라가서 굴개굴개 울고 있는 개구리를 만나면 전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개구리의 마을 지도를 보여주며 개구리 마을 지도에서 어떤 길이 있는지 아이들과 한번 탐색해 보시면 되십니다.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활동 자료로 막대 인형이 제공되오니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밌게 이야기 형태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연못에서 만난 개구리의 문제에 접근해요입니다. 1-2 연못길을 건너요 활동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개구리를 찾기 위해 개구리 마을의 지도를 하나씩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길인 연못길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건너는 방법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연잎, 그리고 연꽃, 또 연잎, 그 다음에 연꽃으로 이동을 하면서 건널 수 있다고 표지판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이 패턴에 맞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패턴을 따라 연못길을 걸을 수 있고요. 이때 패턴을 지키되 아이들이 자유로운 방향으로 건너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왼쪽에 보이시는 연잎으로 이동하면서 패턴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건너는 길의 방법이 다르니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활동 자료로 정답지가 제공되고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반복되는 패턴을 인지하고 연못길을 자유롭게 건너요입니다. 이제 연못길을 건넌 다음에 연잎 우산길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 연못길에서는 연잎과 연꽃의 패턴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연잎의 크기가 반복되는 패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큰 연잎 한 번, 작은 연잎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는 안나와 아로봇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이들이 직접 큰 연잎 한 번, 작은 연잎 한 번 이렇게 패턴을 지키며 비를 피해 길을 지날 수 있도록 연잎을 그려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때 활동 자료로도 제공되어 오니 참고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수업 포인트는 크기 패턴을 이해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다음으로 1-4 퐁당퐁당 징검다리 활동입니다. 이제 안나와 아로봇이 무사히 길을 건너고 마지막 길에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 길에는 징검다리와 돌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다리가 망가진 것을 보고 다리 붙이는 방법을 본 다음에 그림과 숫자를 적어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전의 활동에서는 그림이 반복되거나 또 크기가 반복되었다면 이번 활동에선 그림과 숫자가 함께 반복되게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돌, 나무, 돌, 나무의 패턴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011, 011, 011, 011 숫자 패턴으로도 패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지와 크기, 또 숫자의 패턴 요소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그림과 숫자가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해요입니다. 이제 2주차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주차 활동은
반대로 보면 무엇이 나올까 활동입니다. 개구리가 이제 마을 지도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울고 있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때 아들 개구리는 굴개굴개 울며 개굴개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약초를 찾는데 지도를 따라가도 못 찾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나와 아루엠이 찾았다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지도 반쪽을 가져왔다고 해요. 이때 아들 개구리는 굴개굴개 우는 고민도 있지만 약초를 찾다가 못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안나와 아르봇이 엄마 개구리에게 건네받은 반쪽짜리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합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도에는 지도를 따라가서 약초를 먹으면 무엇이든 거꾸로 하게 된다는 설명과 함께 지도의 화살표를 반대로 따라가세요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개구리가 길을 왜 못 찾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수업 포인트는 개구리에게 생긴 새로운 문제를 파악해요입니다. 이제 거꾸로 지도에 대해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7페이지에서는 약초 지도의 비밀을 풀 수 있도록 상하 좌우의 그림, 이 그림이 반대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려보면서 아이들이 반대 방향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 지도를 보며 방향을 반대로 적어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반대로 하면 무엇이 될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약초 지도를 보면서 반대로 적어보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활동 자료로는 앞, 그리고 뒤, 오른쪽, 왼쪽 표시가 나타나 있는 화살표가 제공되고요. 또 오른쪽에는 교재의 정답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빈칸 약초 지도가 보여지면서 예시 사진에 있는 화살표는 정답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면서 활동하면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반대 방향을 이해하고 약초 지도의 비밀을 풀어요입니다. 그 다음으로 2-3 약초를 찾아서 활동입니다. 이제 약초밭에 가서 약초를 찾기 위한 로봇으로 변신해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아들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한 것을 표현해요입니다. 이제 약초 로봇을 만들기 위한 이달의 아로블록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림을 보고 같은 모양을 찾아서 아로봇을 꾸미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약초 캐기 로봇, 그리고 약초 보관 로봇, 그리고 흙털기 로봇이 보입니다. 이러한 보기 사진을 보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거나 유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또 떠오르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속이 진행되고요. 블록 만들기 영상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유아들과 함께 영상을 보며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면서 배려해요. 두 번째로 개구리가 약초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로봇을 구상하고 표현해요입니다. 이제 3주차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주차 활동은 AI 싱킹 카드로 놀이해요 활동입니다. 이전 호수에서는 맵보드에서 싱킹 리모컨을 사용하였지만 이제 5호부터는 싱킹 카드를 사용하면서 로봇에게 알고리즘을 입력하고 명령을 내려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맵보드 활동 전에 이렇게 AI 싱킹 카드 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킹 카드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상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화면이 보입니다. 또 하단에는 아로봇에게 신킹 카드를 명령하였을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옆에 보이시는 활동 자료를 프린트하여서 유아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또 아이들이 방향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시연을 보여주시면 더 수월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AI 싱킹 카드 사용 방법을 알아요입니다. 이제 AI 싱킹 메이커의 AI 싱킹 카드 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맵보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보드는 총 3가지 디자인이 있고요. 첫 번째는 디자인 맵보드로 선과 칸이 없기 때문에 싱킹 리모컨 앱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로봇을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유아, 그리고 또 어린 연령의 유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버튼을 눌러보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 맵보드가 있어요. 선 맵보드에는 선과 선이 만나는 십자선이 출발 지점이 되게 돼요. 그리고 십자선에서 다음 십자선까지 한 칸씩 이동하게 되면서 아로봇 하단에 은색 적외선 센서를 십자선에 잘 맞춰주셔야 인식이 잘 되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 맵보드 활동 같은 경우에는 AI 싱킹 카드 앱과 호환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칸 맵보드 형태가 있습니다. 칸 맵보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선을 인식했다면 여기서는 칸을 인식하고 한 칸씩 움직이게 되는 맵보드 형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싱킹 카드 앱과 호환되게 됩니다. 이제 AI 싱킹 메이커의 AI 싱킹 카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싱킹 카드 앱은 이렇게 카드 모양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로비 화면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5가지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맨 처음에 뜨는 앱 로비 화면으로 가게 되고요. 블루투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연결되었는지 또 끊겼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연결이 끊어졌을 때 바로 터치하여서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과 멈춤 버튼이 있습니다. 실행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이시는 싱킹 카드를 클릭하여 알고리즘을 짜겠죠. 그때 아로봇을 이제 움직이고 싶을 때 클릭하게 되면은 명령에 따라 동작하게 돼요. 그리고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멈춤 버튼을 눌러서 아로봇이 멈출 수 있도록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휴지통 버튼은 명령한 알고리즘을 모두 삭제하는 버튼으로 한 번에 삭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 번에 삭제를 하지 않고 싶을 경우에는 낱개로도 삭제가 가능하오니 카드를 눌러 X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은 하나씩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 버튼은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버튼이에요. 이것은 3주차 활동과 4주차 활동이 이어질 때 또는 3주차 활동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진행할 경우에 설정한 알고리즘을 저장해 둔 다음에 다음 시간에 활동으로 넘어가서 불러오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싱킹카드의 카드 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탭은 이동, 색깔, 표정, 소리, 조건 탭으로 이루어지고요. 먼저 이동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로봇이 이동을 하기 위한 방향 기능이 담긴 카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왼쪽, 또 오른쪽, 뒤로 카드 버튼이 보이고요. 두 번째 색깔 탭 같은 경우에는 아로봇 화면이 클릭한 색깔로 표현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인 표정 탭인데요. 표정 탭은 표정 싱킹 리모컨에서 표정을 눌렀던 것과 같이 표정을 눌러서 아로봇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리 탭은 여러 가지 소리를 표현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 탭은요. 여러 가지 카드가 보이게 되는데요. 조건 탭에서는 다양한 미션을 더 간단하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랜덤 카드는요. 랜덤의 알고리즘이 생성되어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 카드를 활용하여서 아로봇에게 생긴 다양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활동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러 카드를 보시면 명령한 카드들을 반대로 명령하도록 한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앞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러 버튼을 누르고 뒤로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무한 반복 시작 버튼과 반복 끝 버튼이 보여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알고리즘을 여러 번 반복하고 싶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반복 시작과 반복 끝 버튼이 앞과 뒤에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함수 카드예요. 함수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함수 주머니에 담은 알고리즘을 담아서 명령하는 카드예요. 긴 알고리즘이나 반복되는 알고리즘을 하나의 카드로 명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드입니다. 주머니 모양에 내가 넣고 싶은 알고리즘을 담아두고 함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주머니 속에 담긴 명령이 실행됩니다. 만약 5개의 명령을 담았다면 하나로 압축하여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뉴얼 경로는 홈페이지에 자료실 그리고 사용 매뉴얼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메가에서는 방향카드와 함께 미러카드도 사용하게 되어 안나와 ROM이 미러카드를 만나는 모습이 나오며 거울이잖아 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그랬더니 미러카드는 거울이라니 나는 조건 탭에 사는 미러카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거울처럼 무엇이든 반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오른쪽으로 바꾸고 앞으로는 뒤로 바꾸지라고 얘기를 하며 자신의 기능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형태로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미러카드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더 쉽게 1주차에서 사용하였던 막대 인형 활동 자료를 사용하여서 이야기 형태로 들려주시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조건 카드 속 미러 카드의 명령 방법을 이해해요입니다. 다음으로 맵보드 활동입니다. 맵보드 활동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싱킹 카드 내에 이동 카드와 미러 카드를 사용하여 약초 찾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 약초를 찾기 위한 별지도 사용하게 됩니다. 활동 전에 2주차에서 만들었던 약초 캐기 로봇으로 변신시키고 맵보드의 출발 지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또
이전과 다른 형태인 맵보드를 보고 이 검정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주시면 되십니다. 수업 포인트는 아로보색의 AI 싱킹 카드로 명령을 내려 문제를 해결해요입니다. 맵보드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선에서 맵보드 활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처음 사용하는 맵보드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준 뒤에 활동해 주세요. 그리고 별지에 있는 각각의 색깔 카드를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명령을 내려볼 거예요. 만약 빨간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빨간 지점에서 출발하고 또 노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노란 카드에서 출발. 초록 카드는 초록 카드에서 출발. 파란 카드는 파란 카드에서 출발합니다. 또 화살표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이제 명령을 내려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연두색 카드가 보이실까요? 네, 연두색 카드에는 이렇게 명령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보고 아이들이 싱킹 카드에 직접 명령을 입력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사전에 미러 카드를 알아보았었죠. 여기 미러 카드가 삽입되어 있고요. 미러 시작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카드에 있는 명령 카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약초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로봇이 출발합니다. 이제 뒤로 명령은 미러 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움직입니다. 또 오른쪽 카드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또 앞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이 아로봇이 미러 시작을 누르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거꾸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교실 맵보드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교실 맵보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에서는 바다였지만 메가에서는 민물입니다. 여기서는 활동 방법 가이드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대형 맵보드에서는 민물에서는 다양한 물고기의 모습이 보이면서 싱킹 리모컨을 사용하게 됩니다. 활동 방법은 총 3가지이고요. 첫 번째는 교사가 제시하는 패턴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활동 자료로 제시되는 패턴 이미지를 칠판에 붙인 후에 유아들이 패턴을 보며 움직이거나 또는 각각의 팀을 나눠서 팀별로 패턴을 제시해 주어 패턴기를 따라가서 움직여보는 활동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 별지를 먼저 모아오는 활동입니다. 물고기 별지를 강가에 올려놓고 팀을 나누어서 물고기 별지를 하나씩 팀의 구역에 옮겨보는 활동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활동은요, 지렁이 별지를 먼저 모아오는 활동입니다. 이전 2번째 활동과 마찬가지로 맵보드 위에 지렁이 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아로봇이 물고기가 되어서 지렁이 먹이를 모아오는 활동이에요. 이때 아로봇을 물고기로 변신시켜 활동하면 더 즐거운 활동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죠. 활동 자료 경로는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활동입니다. 붉게 개구리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맵보드 활동을 통해 약초를 찾은 개구리가 이제 약초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 개구리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안나는 엄마 개구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며 아들 개구리는 약초 주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 개구리는 약초 주스를 만들려면 이 요리법을 2번 반복해야 한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초 주스 만드는 방법 레시피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른편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잘라요, 갈아요, 끓여요, 섞여요가 2번 반복되게 됩니다. 또 활동 팁으로 3번, 4번 반복하면 어떤 주스가 만들어지는지 또 다른 프로그래밍도 확인해 보세요 라고 제시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2번 반복, 3번 반복, 4번 반복 블록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약초 주스를 만드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아요입니다. 이제 싱킹블록 알고리즘을 짜기 전에 반복 시작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복 시작, 반복 끝 블록 같은 경우에는 늘 함께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 번 해야 하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맨 처음과 끝에 우리를 끼워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반복해야 하는 숫자를 끼우면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만화를 통해 아이들이 반복 시작과 끝 블럭에 대해 이해를 하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활동 자료로 정답이 제공되어 있고요. 대형 싱킹 블록 자료도 제공되오니 아이들과 함께 알고리즘을 짜보며 프로그래밍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수업 포인트는 반복 블록을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짜요입니다. 여기까지 메가 활동이었고요. 다음으로 기가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재 내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를 마찬가지로 탐색해보면서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기가 교재에는 과자와 함께 과자집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표지를 보고 어떤 내용일지 유추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 5세의 목차입니다. 활동 주제는 헨젤과 그레텔의 비밀아우, 놀이 주제는 동화, AI 주제는 패턴과 반복으로 핵심 역량은 감성입니다. 먼저 1-1 달콤 과자집 만들기 활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나와 노아가 할머니를 만나서 과자집 만들기 체험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할머니는 과자집을 만들면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미나와 노아는 과자집 만들기 체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아로봇은 무언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 나오게 되고요. 이 표정에 대한 이유는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아로봇의 표정을 보고 아이들이 왜 아로봇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보며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3페이지에서는 과자집 만들기 활동이 진행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과자집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간중간 빠진 모습이 보이게 돼요. 이때 상단에 있는 네모 초콜릿과 동그라미 초콜릿, 하트 초콜릿이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과자집의 과자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반복되는 색과 모양인 패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지붕에 보이는 초콜릿도 함께 색칠해보면서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미나, 노아, 아로봇에게 생긴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고 패턴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으로 1-2 바삭 과자 마을로 떠나요 활동입니다.
과자집을 만든 미나와 노아는 할머니에게 바삭과자 마을로 가는 입장권을 받게 됩니다. 바삭과자 마을 버스에 탄 미나와 노아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내에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입장권의 빈칸을 채워서 과자 마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과자 마을의 지도를 그려주는 활동을 합니다. 입장권에 보이는 것과 같이 색칠하고 밑으로 가고, 또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 색칠하고 아래로 가고, 또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고 그 다음은 보이는 것과 같이 빈칸에 패턴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장권을 채우게 되면은 하단에 보이는 지도와 같이 색칠하고 화살표로 그림을 그리며 도착하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활동 자료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요. 한 번 더 활동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패턴도 제공되어 오니 아이들이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가 단계에서는 유아가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아들이 맞을까, 틀릴까, 괜찮을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스토리를 집중하여 들려주시면 되세요. 수업 포인트는 입장권의 빈칸을 채워서 패턴과 반복에 접근해요입니다. 이야기를 이제 다 읽은 후에는 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서 바삭과자 마을을 구경해요 활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바삭과자 마을을 구경해요 활동은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 요소의 마을입니다. 이러한 패턴 요소를 한번 탐색해보고 지붕의 색깔은 어떤 색이 반복되고 있는지, 또 길은 어떤 과자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지, 또 도넛 나무는 어떤 크기로 반복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패턴을 하단에 글자로 적거나 또 그림으로 적거나 또 크기로 적으면서 아이들이 패턴에 대한 요소를 다양하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보시는 것과 같이 활동 자료에 크게 제공되어 오니 참고하여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요. 활동 자료로 정답지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그림과 크기의 패턴을 찾아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삭과자 마을에 도착한 미나와 노아는 울고 있는 할머니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로지는 당황한 듯이 표정을 짓고 있어요. 미나와 노아는 저 집은 왜 무너졌지?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로지는 어디서 만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배가 고픈 아이들이 우리 집을 먹어버렸단다 라고 얘기를 하며 미나와 노아가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들이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활동 자료로 제공되는 1주차에서 만난 할머니, 그리고 방금 만난 할머니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아로쥐의 반응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고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발문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에게 왜 입장권을 주었을까? 또
울고 있는 할머니는 왜 울고 있을까? 정말 슬퍼서 우는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발문을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바삭과자 마을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이야기를 유추해요입니다. 이제 울고 있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봉사차로 변신해보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과자집을 고치기 위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불삭기와 트럭 믹서가 예시 사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로봇이 만약 이동하기 어려운 곳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이 있다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하는 모습도 있네요. 아이들과 과자집을 고치기 위해 다양한 공사차를 떠올려 보고 아이들이 아로블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달의 아로블록을 보고 같은 모양을 찾고 또 숫자로 적어보는 활동도 진행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과자집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떠올려야입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로봇이 변신할 모습을 한번 설계해보고 그림으로 구성해보는 활동도 진행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과자집을 고치기 위한 아로봇 설계를 구성해요입니다. 이제 3-1 싱킹카드로 놀이해요 활동입니다. 메가 단계와 마찬가지로 싱킹카드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활동 자료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아로봇 매뉴얼에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수업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전 내가 설명한 같이 AI 싱킹카드 속 방향카드에 대해 알아보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시연을 보여주면서 진행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AI 싱킹카드 속 이동카드를 작동해보며 아로봇에게 명령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입니다. 다음으로 3-2 뚝딱뚝딱 과자집입니다. 이번 맵보드 활동은 AI 싱킹카드 앱과 그리고 별지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맵보드 활동 전에 맵보드의 검정선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해보고 검정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로봇이 움직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아로봇을 십자가선 위에 바르게 올려놓아야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미션으로는요, 첫 번째로 변신한 아로봇 위에 과자 별지를 올린 다음에 두 번째로 과자 그림과 똑같은 과자 별지를 맵보드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빈칸은 패턴에 알맞게 과자 별지로 채우고요. 마지막으로 별지를 다 채웠을 경우에 모든 별지를 뒤집으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상상하는 듯한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아로봇에게 AI 싱킹카드로 명령을 내려 패턴을 완성해요입니다. 맵보드 활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신한 아로봇 위에 과자 별지를 올리고 맵보드에 제시된 과자와 같은 모양의 별지를 올려놓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죠.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같은 그림 위에 같은 별지를 올리는 활동으로 첫 번째 미션이 진행되고요. 두 번째로는 빈칸에 있는 별지를 올려놓게 됩니다. 이때 패턴이 알맞게 올려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줄씩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활동이 다 마무리가 되면 모든 별지를 뒤집습니다. 모든 별지를 뒤집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림자에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갇혀 있어요. 아까 할머니를 도와서 바삭 과자집을 만든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3주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실 맵보드입니다. 이번 교실 맵보드에는 강과 다리가 보입니다. 중간중간 물고기와 악어의 모습이 삽입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활동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으면 첫 번째는 두 팀으로 나누고 싱킹 리모컨으로 조작하여서 아로블록으로 만든 짐을 빠르게 옮기는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악어와 짐꾼 팀으로 나누고요. 악어로 변신한 아로봇은 여기 검정색 선 위에 올리고요. 그리고 짐꾼으로 변신한 아로봇은 다리 끝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때 짐꾼팀은 악어로 변신한 아로봇을 요리조리 피해서 짐을 빼앗기지 않고 도착 지점까지 가게 되고요. 여기서 악어팀을 맡게 된 아이들은 악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서 악어팀은 싱킹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싱킹카드에서는 무한반복 카드가 있습니다. 무한반복 카드를 사용하여서 명령을 입력하고 여기 검정선을 따라서 계속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입력해보고 짐꾼팀이 악어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십니다. 무한반복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한반복 시작 버튼과 카드와 그리고 앞으로 뒤로 그리고 반복 끝 카드를 입력하여서 명령하게 되면은 멈춤 버튼을 누를 때까지 악어가 계속 앞뒤로 움직이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때 이런 악어를 활용해서 레이스 게임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어팀과 짐꾼으로 나누고 싱킹 리모컨을 조작하여서 악어팀은 짐꾼팀이 짐을 강 건너편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짐꾼팀은 악어팀을 피해서 강 건너편으로 빠르게 짐을 옮기는 게임입니다. 이때 짐의 개수와 제한 시간 그리고 악어팀 인원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악어팀은 검정선 악어 길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활동 자료는 경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활동에 대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활동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녀의 거짓말 활동입니다. 맵보드 활동에서 이제 별지를 뒤집었을 때의 모습이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끝났죠. 그 모습을 기억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마녀의 집에 갇힌 아이들의 모습이었으며 마녀는 속았지라고 이야기하며 아무 정보나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활동 자료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정보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상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정보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스스로 왜,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가 활동에서는 AI 주제인 패턴 요소도 있지만 내가 접한 정보가 맞는지 또 틀린지 충분히 생각하는 태도를 유아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에 대해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접한 정보를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발문을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이제 미나와 노아가 아로봇과 함께 감옥을 탈출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가 접한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비판적 사고를 길러요입니다. 이제 4-2 마녀의 집을 탈출해요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방향 블록과 선택 블록을 사용해 봅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마녀의 반복되는 하루 일과를 한번 살펴보고 마녀를 마주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짜서 마녀의 집에서 탈출하는 활동입니다. 유아들이 마녀의 하루 일과를 잘 파악하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활동 자료로 한 장면씩 담아놨으니 아이들이 크게 볼 수 있도록 프린트하셔서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본 다음에 마녀를 피하려면 어떤 방으로, 어떤 길로 움직여야 하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요. 이전 호수와 마찬가지로 대형 싱킹 블록 자료가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여 함께 알고리즘을 만들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마녀의 반복되는 하루 일과 패턴을 피해 마녀의 집을 탈출해요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싱킹 블록의 맵 이미지입니다. 싱킹 블록 활동 전에는 마녀의 하루 일과 패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 활동 자료에 제공된 알고리즘대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가 잠에서 깨어나서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미나, 노아, 아로봇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마녀가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고 미나, 노아, 아로봇은 금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녀는 금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나, 노아, 아로봇은 요리를 하는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녀는 요리하는 방에 오고 미나, 노아, 아로봇은 탈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아이들이 마녀가 이동하는 패턴을 알고 그 패턴을 피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또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마녀와 미나, 노아, 아로봇 모두 한 번에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으며 한 개의 이동 블록 옆에 꼭 선택 블록을 꽂아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활동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헨젤과 그레텔의 비밀 암호 활동입니다. 이제 마녀의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미나와 노아의 모습이 나오면 옆에 보이는 친구들이 다음부터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탈출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얘기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 하는데요. 이때 마녀는 사과를 하면서 주소를 적으면 맛있는 과자를 보내준다고 이야기하며 주소를 적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주소를 적은 후에 어떤 과자가 나오는지 QR코드를 찍어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때 주소를 적으면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될까요? 바로 동영상에는 마녀가 또 속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고 또 다음엔 올바른 정보인지 꼭 확인해 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내가 얻은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의 개인정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요입니다. 여기까지 교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여기까지 교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